크레타 섬 어딘가에는 복원과 해석의 겹겹이 쌓인 층에 묻혀있는 한 문명의 유적이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 공중에서 멈춰선 황소 도약자들의 프레스코화, 마치 친숙한 듯 정확하게 그려진 문어 그림 등 시각적으로 매우 독특하여 고대 지중해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닮지 않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가 실제로 미노아 문명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계의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해독 가능한 문자도, 이름이 알려진 왕도, 명확한 기원 이야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서 에반스는 파편들을 모아 그들의 세계를 재구성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의 모든 가설들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스는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바탕으로 연구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생물학적인 측면은 어떤지 묻지 않았습니다. 유전학자들이 마침내 미노아인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기존의 어떤 이론도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이론과 완전히 모순되었다. 미노아 문명 연구의 문제는 이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론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1세기 넘게 미노아 문명에 대해 쓰인 모든 글은 두 가지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유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두 번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서 에반스는 1900년에 크노소스에 도착하여 이후 30년 동안 유적에서 문명을 재건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또한 그의 작업은 에반스가 무엇을 찾고자 했는지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은 완전히 이해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부서진 프레스코화 조각들을 다시 모아 사제왕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인물 조각들을 결합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교과서에 등장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배적인 어머니 여신과 그녀의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논제를 발전시켰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거의 즉시 미노아 종교 해석의 기본 틀이 되었다. 문제는 후대 학자들이 더 자세히 조사한 증거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복원된 그림들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사제왕 벽화는 초상화라기보다는 여러 조각이 모여 만들어진 것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신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에반스가 남긴 것은 단순한 발굴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당 분야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일련의 가정들이었기에 그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려면 학문 전체의 지적 구조를 해체해야 했다. 미노아 문자 체계인 선형 A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미노아 통치자의 이름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궁궐 사회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노아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DNA 분석 이전에는 세 가지 기원설이 논쟁을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미노아 문명을 토착적인 발전, 즉 신석기 시대 크레타 인구가 그 지역에서 진화하여 특별한 문명이 되었다는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술적 유사성과 남부 지중해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북아프리카 또는 이집트 기원설을 제기했다. 세 번째 이론은 미노아 문명이 아나톨리아 또는 레반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주장으로 고대 근동 전역에 농경 문화를 퍼뜨린 광범위한 농업 이주와 연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이론에는 지지자들이 있었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론도 논쟁을 해결할 생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재는 당시 누구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논쟁이 격렬했던 이유는 그 논쟁을 끝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증거는 크레타섬 동부 라시티 고원의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전 물질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된 미노아 문명인 37명의 유골을 조지스타 마토얀노플로스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분석하고 제프리 휴일을 제일 저자로 하여 2013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노아 문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유럽, 아프리카, 근동 지역의 현대 및 고대 인구 135명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연구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크노소스를 건설한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현존 및 고대 친척을 찾아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설은 1차 분석 결과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미노아 문명 표본과 북아프리카, 근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 간의 유전적 거리는 상당하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남쪽으로 향하는 유전적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유포되었던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기원설은 데이터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오히려 북동쪽을 가리키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유전적으로 신석기 시대 유럽인들과 아나톨리아의 고대 농경민들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현대 터키인이나 그 지역의 동시대 인구와는 달랐습니다. 고대 아나톨리아 농경 공동체는 기원전 7000년경부터 아나톨리아에서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 농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미노아인들은 크노소스 궁전이 건설되기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 서쪽으로 농업을 전파했던 인구 집단과 가장 깊은 조상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2017년 네이처에 발표된 후속 게놈 전체 연구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에게하의 터키 남서부 지역 인구와의 공통 조상은 통계적 유의성의 경계선에 있는 미미한 신호가 아니라 데이터 전반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핵 DNA는 미토콘드리아 데이터만으로는 불가능한 집단 수준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전 염기서열 분석에서 제시되었던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발견은 모호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노아 문명은 고립된 섬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에게해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신비로운 민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유럽 최초의 농경 문화를 탄생시킨 광범위한 신석기 시대 확장의 일부였으며 현대와는 전혀 다른 유전적 지도를 가진 더 넓은 고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치가 옮겨진 것에 가깝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에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였다. 아나톨리아와의 연관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미노아 문명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크노소스 이전, 궁전 이전, 미노아 문명을 유명하게 만든 시각, 문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될 무렵 이미 고대 근동 지역을 이동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대로 말입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시작된 신석기 시대 농업의 확장은 단일한 이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간의 과정이었으며 인구들이 꾸준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리스를 거쳐 결국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밀, 보리, 가축, 도자기, 제작 전통을 수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인들이 살아온 지역으로 전파한 농경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존 주민들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고 흡수되었으며 또한 그들 역시 그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전적 특징은 독특했고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역의 초기 농부들에게서도 나타나고 미노아 문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에 레반트 지역과의 연관성이 더해진다면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청동기 시대 인구에 대한 연구는 미노아 문명의 자료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는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 북부 피킨 매장지에서 출토된 유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잇는 구리 시대, 약 600명의 유해가 포함된 이 공동묘지에서 동일 지역의 이전이나 이후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전적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레반트 지역의 신석기 시대 집단, 아나톨리아의 신석기 시대 인구, 그리고 이란의 청동기 시대 공동체로부터 조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개체군은 변함없이 지속되지 않았고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밝은 색소 침착에 대한 유전적 표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 지리적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개체군은 흩어졌다. 그것은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인간의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유전적 구성에 기여했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조상 기질은 이러한 광범위한 패턴과 연결됩니다.
결국 크레타 섬에 정착하여 궁전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단일한 이주 집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기 수천 년 전부터 고대 근동 지역을 이동하고 섞이고 정착해온 인구 집단의 축적된 유전적 유산을 지니고 있었다. 고대 세계는 현대 지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유전적 증거는 이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미노아인들은 그 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지역 전체의 인류 유전자를 재편하고 있던 인구 이동의 깊은 흐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미노아인의 유전적 특징은 현재 살아있는 어떤 인구 집단과도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노아 문명이 고대 DNA가 현대 크레타인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패턴 안에 위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입니다. 크레타인들은 미노아 문명인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섬은 3000년에 걸쳐 여러 민족에 의해 정착되고 침략당하고 통치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그리스인들이 도착하여 청동기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로마인, 비잔틴 제국, 아랍인, 베네치아인, 오스만 제국이 차례로 이 섬을 지배했습니다. 각 문명의 물결은 이전 문명의 흔적 위에 유전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미노아 문명의 신호는 현대 크레타인의 DNA에서도 여전히 감지할 수 있지만 이후의 문명들에 의해 희석되고 변형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황소가 뛰어오르는 벽화를 그리고 동부 지중해 전역에서 도자기를 교역했던 사람들은 어떤 단순하거나 직접적인 의미에서도 현대 크레타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자료에서도 밝혀진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신전을 건설하고 람세스와 아케나텐을 배출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오늘날 나일강 유역에 사는 이집트인들과 유전적으로 달랐습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 이집트인과 현대 이집트인은 같은 인구가 아닙니다. 미노아 문명도 그러한 패턴의 또 다른 예입니다. 리비아의 사례는 이를 더욱 확장합니다. 리비아 남서부의 암굴에서 발굴되어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타크르코림이라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심지어 현존하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기록되지 않은 혈통에 속합니다. 이전에 복원된 어떤 고대 유전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5만 년 동안 고립되어 문화적으로는 주변 세계와 교류했지만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된 인구 집단,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아메리카 대륙도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84개의 서로 다른 모계 혈통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고대 인구의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이 혈통 중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대륙, 서로 다른 시간 규모, 서로 다른 원인,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하며 결속력 있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했던 인구 집단은 후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유전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흡수되거나 소멸되었습니다. 문화는 전파되었지만 유전자는 항상 그 뒤를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미노아 문명도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현재 어떤 유전적 정체성도 명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집단,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친척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고 유전적으로 희석되고 변형되었다. 생존자들이 역사를 썼다. 미노아인들은 그 역사를 쓰지 못했다.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복을 선언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고학적 기록에서 그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단순한 침략 이야기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증거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미케네 문명의 문화적 영향력은 미케네의 정치적 지배보다 수세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도자기 양식은 그리스 본토 행정관들이 크노소스 궁전을 장악하기 전에 크레타 섬에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침투가 먼저였고 정치적 현실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원전 1450년경 그리스어의 초기 형태인 선형 비문자가 크노소스의 행정 언어로서 선형 A 문자를 대체했습니다. 에반스가 발굴하고 복원한 궁전, 즉 대중의 상상 속에서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 그 궁전은 최종적으로는 크레타 섬 땅에서 운영되던 미케네 문명의 행정 중심지였다.
이는 유전적으로 보면 층위가 쌓여간 결과였다. 미노아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케네 문명에 흡수되었고 미케네 그리스인들이 지배 계층이 되었습니다. 미노아 문화 관습은 종교적 도상학, 예술적 전통, 그리고 크레타 특유의 의례 장소의 지속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밑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궐 문명을 건설했던 인구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했지만 그들이 지닌 유전적 특징은 점차 미케네 문명의 유전자와 섞이게 되었고 그 비율은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가 닥쳐오면서 궁전 구조물의 남은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미노아 문명의 불을 지탱해왔던 무역망은 붕괴되었고 거대한 해안 정착지들은 버려지거나 예전의 모습을 잃고 초라해졌다. 주민들은 방어하기 좋은 고지대 마을로 후퇴했다. 정교한 매장 유물들은 사라졌다. 벽화는 다시 그려지지 않았다. 선형 문자 A와 이후 선형 문자 B를 필요로 했던 행정체계는 더 이상 대규모로 관리할 대상이 없어지자 기능을 멈췄다. 남아있는 것은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다. 미노아 문명의 종교적 관습이 그리스 신화에 흡수되었고 아르테미스와 같은 신들은 미노아 문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크레타 문명이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도 크레타 특유의 의례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한때 온전했던 무언가의 흔적은 이후에 나타난 것들의 가장자리에서만 어렴풋이 보인다. 미노아 문명은 특정한 날짜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들은 겹겹이 흡수되어 그들이 지닌 유전적, 문화적 신호는 그 위에 축적된 모든 것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복보다 조용한 형태의 소멸이지만 결코 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정직하게 다뤄져야 마땅합니다. 이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연구는 크레타섬 동부 라시티 고원의 동굴 매장지에서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한 지역, 하나의 매장 맥락입니다. 크레타섬은 작거나 동질적인 섬이 아닙니다. 크노소스는 동서로 160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미노아 시대 내내 각기 다른 지역 문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크노소스는 파이스토스가 아니었고 파이스토스도 자크로스가 아니었습니다. 라시티 인구가 미노아 문명의 전체 지리적, 시간적 범위에 걸친 유전적 다양성을 정확하게 대표하는지는 데이터 자체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연구는 엄격했고 방법론은 타당했지만 표본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사실입니다. 시간적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연대 측정에 사용된 동굴 매장지는 미노아 궁전 시대에 속합니다. 하지만 미노아 문명이 궁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궁전 건설 이전 시대, 즉 거대한 궁전 단지가 들어서기 전 수세기 동안의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은 유전적 기록에서 거의 전혀 표본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 최초의 궁전을 건설한 사람들이 동굴 매장 유적에서 발견된 사람들과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졌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공백이 아닙니다. 크레타 역사 2000년 동안 유전적 기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대의 비교 데이터베이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대 유전자 서열을 현존하는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근현종을 식별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미노아 문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대 에게해 및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별개의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인구 집단이라도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상당히 바꿀 수 있는 유전적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핵심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미노아인들은 북아프리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고대 근동 세계와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크노소스로 돌아가서 벽화를 살펴봅시다. 공중에서 포착된 황소 뛰어넘기 선수들의 모습은 그것을 만들어낸 문명보다 훨씬 오래도록 남아있는 페인트 속에 묻혀 있었다. 에반스가 조각들을 다시 모아 하나의 문명이라고 명명했을 때 남긴 풀리지 않은 질문들. DNA는 선형 A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고 통치자들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 그것은 궁전이 왜 버려졌는지 또는 황소 뛰어넘기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미노아 문명을 고대 세계 전역에 이미 전해지고 있던 이야기 속에 자리매김하게 했다. 특정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건설했고 그 후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의 유전적 흔적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구개조 이전 시대의 크레타는 유전적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공백은 잠재적인 유령과 같습니다. 미노아인들은 누군가가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기를 30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DNA 분석이 그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